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는다. 머리가 좋으면 인생도 잘 풀릴 것이라고. 성적이 좋으면 길이 열리고 계산이 빠르면 돈도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나 역시 젊은 시절 비슷한 착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성공과 몰락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세상은 시험지처럼 공정하게 채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늘 졸던 아이가 훗날 큰 회사를 이끌고 전교 1등이 평생 월세 걱정을 하는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의 조건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왔다는 데 있다. 지능은 분명 중요한 자산이다. 빠르게 이해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할 수 있다면 출발선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출발선이 전부는 아니다. 장거리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첫걸음이 아니라 끝까지 걷는 다리와 마음이다. 나는 수많은 기업가를 보았다. 그들 중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계산이 빠르다. 이익과 손해를 먼저 따진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수십 번 포기한다. 이 정도 수익률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 이 시장은 이미 늦었다는 판단, 실패했을 때의 체면을 먼저 떠올린다.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전략이 만들어지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행동을 이긴 순간 기회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은 계산이 느리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 작은 돈을 꾸준히 넣고 작아 보이는 가게를 열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을 묵묵히 반복한다. 그들은 복리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만두지 않아서 결과를 얻는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보았다. 사업도 투자도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이긴다. 돈은 똑똑한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오래 버티는 사람, 실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체면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연다. 똑똑함은 자주 자존심과 함께 온다. 자존심은 틀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패배의 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완벽한 계획보다 불완전한 실행이 낫다고. 시장은 머릿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움직인다. 숫자는 책 속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증명된다. 지능은 한순간의 판단을 날카롭게 만들 수는 있어도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조건이다.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돈을 대하는 태도도 인생을 설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다. 똑똑함은 출발선이다. 그러나 도착선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힘이다. 사람들은 자본을 돈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평생 확인해온 사실은 다르다. 가장 강력한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계좌에 찍히지 않고 남들이 쉽게 칭찬해주지도 않는다. 바로 끈기다. 끈기는 화려하지 않다. 시작할 때 박수를 받지도 못한다. 오히려 초라해 보인다. 매달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선택을 되풀이하며 눈에 띄는 성과 없이 시간을 견디는 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끈기를 능력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과 돈의 세계에서는 이 평범한 자질이 가장 치명적인 차이를 만든다. 투자를 예로 들어보자.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변화는 거의 없다. 숫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노력에 비해 결과는 터무니없이 작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비웃는다.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느냐며 방향을 바꾼다. 더 빠른 길, 더 똑똑해 보이는 전략을 찾는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가장 중요한 자산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복리는 초반에 사람을 시험한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가려낸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원칙을 반복해 지켜온 사람들의 계좌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 특별한 비밀은 없었다. 다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끈기는 이처럼 조용히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구간을 견디기 어렵다. 머릿속 계산은 언제나 냉정하다. 이 속도라면 의미 없다는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고 다시 계산하고 또다시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만 잃는다. 반면 평범한 사람은 생각을 줄이고 행동을 반복한다.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같은 선택을 이어간다. 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밀도의 차이다.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 몇 해는 늘 고통스럽다. 손익은 불안정하고 주변에서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꾸준함이 쌓여야 비로소 사람과 돈이 움직인다. 나는 항상 장기라는 말을 강조해왔다. 장기는 낙관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냉정한 전략이다. 단기간의 실패를 감당할 각오가 없으면 장기전에는 설 자격이 없다. 끈기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선택만 남기는 절제다. 부는 한 번의 판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된 선택의 누적 결과다. 그 선택이 대단해 보일 필요는 없다. 다만 계속되어야 한다. 이 단순한 원칙을 이해한 사람은 이미 절반은 이긴 셈이다. 끈기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자본이다. 오늘 버틴 하루가 내일의 자산이 되고 내일의 반복이 결국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나는 늘 사람을 볼 때 생각보다 간단한 기준을 사용해왔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였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무지함이 아니라 준비만 하다 늙어가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분석이 깊어질수록 발걸음이 느려진다는 점이다.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 한다. 숫자가 맞아떨어질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계산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시장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책상 위에서 이미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다. 엑셀 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다. 손익분기점, 성장 곡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완벽하다. 그러나 그 완벽함 속에는 단 하나가 빠져 있다. 실제 경험이다. 경험은 계산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반면 평범한 사람은 계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문을 연다. 작게 시작하고 부족한 채로 부딪힌다. 실수도 많고 손해도 본다. 그러나 그 손해는 수업료다. 몸으로 얻은 정보는 어떤 보고서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현장에서 배운 사람은 두 번째 선택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된다. 실행의 속도는 단순히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틀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틀리면 자신의 가치가 흔들린다고 느낀다. 그래서 첫 발을 떼지 못한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해왔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행이 빠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다시 일어설 기회도 많다. 반대로 실행이 느린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대신 출발선에 그대로 남는다. 돈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완벽히 보일 때는 이미 기회가 아니다. 모두가 확신할 때는 가격에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먼저 움직인 사람만이 불완전한 구간의 보상을 가져간다. 실행의 속도는 결국 정보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생각은 책상에서 끝내고 판단은 현장에서 하라고. 실행은 가장 솔직한 스승이다. 결과가 좋으면 이유를 배우고 나쁘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부는 기다림의 보상이 아니다. 불완전한 순간에 내린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 정당화된 결과다. 실행의 속도가 느린 사람에게 미래는 늘 안전하지만 결코 크지 않다. 나는 평생 숫자와 씨름해왔다. 그러나 결국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또 가장 큰 답을 준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돈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이 단순한 사실을 늦게 깨달을수록 대가는 커진다. 사람들은 능력을 말할 때 지능을 먼저 떠올린다. 계산이 빠른가, 이해력이 좋은가, 판단이 날카로운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조직에서, 시장에서,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좌우하는 것은 다른 힘이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 말하지 않은 것을 느끼는 감각,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감정의 기술이다. 똑똑한 사람은 종종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 맞는 말로 상대를 밀어붙인다. 그러나 사람은 옳은 말에
움직이기보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움직인다. 상사는 완벽한 보고서를 좋아하기 전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고른다. 고객은 가장 싼 가격보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가게를 기억한다. 나는 인재를 볼 때 성적표보다 표정을 먼저 보았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가? 자신의 이익보다 신뢰를 우선하는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요소들은 시험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다. 감정지능은 타고나는 재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도의 문제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습관,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자세, 당장의 이익보다 관계의 지속을 선택하는 판단, 이런 선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과 기회가 먼저 다가온다. 사업에서 신뢰는 비용을 줄인다. 계약서를 얇게 만들고 감시를 줄이며 시간을 아껴준다. 이 신뢰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다. 나는 단기 이익을 위해 신뢰를 소모하는 사람을 경계해왔다. 그런 이익은 언제나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성장하는 사람은 혼자 하지 않는다.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규모는 거기서 멈춘다. 결국 부의 크기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의 수로 결정된다. 돈은 차갑게 보이지만 그 출발점은 늘 감정이다. 신뢰, 공감, 존중, 이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쌓일 때 숫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사람을 읽지 못하는 똑똑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실패한 사람들보다 시작조차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그들을 막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체면이다.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체면은 무거워진다.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 실패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묶는다. 그래서 선택은 점점 안전해지고 길은 점점 좁아진다. 안정적인 직장, 무난한 투자,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경로만을 고집한다. 겉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그 안에는 도전이 없다. 반대로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체면이 가볍다. 이럴 명성이 없기에 시도도 자유롭다. 남들이 웃을 만한 아이디어라도 한번 해본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접고 좋으면 이어간다.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기회는 자연스럽게 걸러진다. 체면이 적을수록 시행착오를 감당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감당할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나는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가 회의실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너무 유치하다.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였다. 그러나 시장은 체면을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에는 언제나 단순한 욕망과 편리함이 있다. 똑똑한 사람은 그것을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바보처럼 보일까 두렵기 때문이다. 체면은 비용이다.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돈을 잡아먹는다. 비싼 선택을 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소비를 정당화하며 필요 없는 위험을 떠안게 한다. 멋있어 보이는 결정이 반드시 효율적인 결정은 아니다. 나는 언제나 무엇보다 숫자를 택해왔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름값 높은 선택이 반드시 가장 좋은 투자는 아니다. 시간과 비용, 기회비용을 모두 계산해보면 오히려 평범한 길이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체면은 계산을 흐린다. 사람들의 시선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순간 결과는 이미 왜곡된다. 불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효한지가 중요하다.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현실이 보인다.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 돈을 다룰 자격을 얻는다. 체면은 인생을 보호해주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가두는 울타리다. 그 울타리를 넘을 용기가 있을 때 길은 예상보다 넓어진다. 나는 늘 숫자를 믿어왔다. 숫자는 감정을 갖지 않고 체면을 고려하지 않으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허영에 약하고 그 허영은 가장 먼저 돈을 갉아먹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멋있어 보이는 선택에 끌린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싶어하고 고수처럼 보이는 판단을 하고 싶어한다. 평범한 선택은 자존심을 건드린다. 지수에 투자하는 것, 검소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가는 일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는 이야기거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부는 조용히 쌓인다. 화려한 수익률 그래프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 숫자다. 계좌가 몇 번 화제가 되었는지가 아니라 마지막에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전부다. 나는 이 단순한 기준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교육과 경력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비싼 선택이 항상 높은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비용과 시간을 모두 고려하면 오히려 실무에 빨리 들어가 경험을 쌓은 사람이 더 앞서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허영은 계산을 흐린다.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숫자를 덮어버린다. 투자 시장에서도 허영은 위험한 신호다. 남들이 알아주는 종목, 복잡한 구조의 상품, 설명하기 어려울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선택, 이런 것들은 종종 리스크를 숨긴다. 반대로 단순한 전략은 과소평가된다. 이해하기 쉬운 길이 재미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숫자는 늘 단순한 길의 편이었다.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선택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숫자가 맞기 때문에 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못하는 순간 판단은 이미 흔들린다. 허영은 이성의 언어를 빼앗고 감정의 언어로 결정을 포장한다. 돈을 다룬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다루는 일이다. 허영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전략도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허영을 내려놓는 순간 숫자는 명확해진다. 그리고 명확한 숫자 위에서만 장기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수록 안전하다. 조용히 자라고 눈에 띄지 않게 커진다. 허영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숫자와 시간만 남는다. 그리고 그 둘은 가장 정직한 파트너다. 사람들은 장기를 인내로 착각한다. 마치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장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끝까지 가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선택이다. 단기적인 시야로 보면 세상은 늘 불안하다.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정책은 바뀌고 유행은 순식간에 뒤집힌다. 이 흐름에 매번 반응하면 판단은 조급해지고 선택은 흔들린다. 나는 이런 움직임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 끝은 늘 비슷했다. 많이 움직였지만 남은 것은 적었다. 장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다. 중간의 소음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다. 시장의 잡음, 사람들의 평가, 당장의 손익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이 없다면 장기라는 말은 공허한 위로에 불과하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단기의 유혹에 약하다.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의 뉴스, 내일의 전망, 전문가의 의견이 판단을 계속 자극한다. 그래서 전략이 자주 바뀐다. 그러나 방향을 자주 바꾸는 배는 멀리 가지 못한다. 장기는 스스로를 단순하게 만든다. 할 일을 줄이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드러낸다.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의견을 과감히 제외한다. 이 단순화가 집중력을 만든다. 집중력은 곧 지속력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유혹을 거절해왔다. 당장 수익이 좋아 보이는 제안, 시장의 환호를 받을 만한 결정. 그러나 장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물러섰다. 그때는 손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회사를 지켜주었다. 부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간에 무너질 수는 있다. 장기는 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대신 붕괴의 확률을 낮춘다. 이 안정성이 결국 더 큰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끝까지 간다는 결단은 모든 선택의 기준을 바꾼다. 빠른 길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고르게 되고 큰 소리보다 조용한 성장을 택하게 된다. 장기는 가장 냉정한 전략이며 동시에 가장 강한 무기다. 사람들은 평범함을 두려워한다. 남들보다 특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본 현실은 정반대였다. 오래 살아남은 기업과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은 유행의 앞줄에 서지 않았고 박수를 받는 선택을 즐기지도 않았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졌다. 평범함은 기준을 지키는 힘이다. 남들이 방향을 바꿀 때도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용기다. 특별해 보이기 위해 기준을 흔드는 순간 전략은 감정의 노예가 된다. 나는 언제나 기준을 먼저 세웠다. 그 기준이 유행보다 오래 가는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한지, 반복해도 무너지지 않는지. 평범한 전략은 되게 단순하다. 단순하기 때문에 지키기 쉽고 지키기 쉬움으로 오래간다. 복잡한 전략은 설명은 멋있지만 실행은 어렵다. 실행되지 않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실행 가능한 것만 전략이라 불렀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눈에 띄는 신사업보다 기본을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품질, 신뢰, 납기, 이 평범한 요소들이 쌓일 때 시장은 조용히 반응한다. 한 번 얻은 신뢰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늘 기본을 선택했다. 투자에서도 평범함은 강력하다. 지루해 보이는 선택이지만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큰 수익을 자랑할 기회는 적을지 몰라도 크게 잃을 가능성도 함께 줄어든다. 평범함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 잃지 않음으로써 남는 것.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게 평범해서 어떻게 크게 되느냐고. 나는 되묻는다. 크게 되기 위해 꼭 특별해야 하느냐고. 규모는 특별함이 아니라 누적에서 나온다. 하루하루의 작은 차이가 시간이 쌓이며 큰 격차를 만든다. 평범함은 타협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엄격한 선택이다. 눈앞의 유혹을 거절하고 당장의 평가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결단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평범함을 전략으로 만들 수 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오래 유효한 선택이다. 평범함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리에 서 있게 된다. 사람들은 시간을 공평하다고 말한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고.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도 누군가는 자산을 쌓고 누군가는 제자리다. 차이는 시간을 쓰는 방식에 있다. 시간은 가장 냉정한 심판이다.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결과로는 속일 수 없다. 나는 언제나 선택 앞에서 이렇게 물었다. 이 결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가 아니면 불리해지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선택은 대부분 위험하다. 똑똑한 사람은 시간을 단축하려 한다. 빠른 성과, 단기적인 보상을 선호한다. 그러나 시간은 단축될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반대로 시간을 길게 쓰면 실수의 비용은 줄어들고 복구의 기회는 늘어난다. 장기는 시간 자체를 방패로 삼는 전략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시간이 지나도 신뢰가 쌓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처음만 화려한 사람인가? 처음의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행동이었다. 시간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